경험 많은 베테랑 강사들은 학생을 보면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딱 안다는데 진짜일까요? 무속인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간쌤입니다. 처음 만난 학생인데 성적이 좋은지 아닌지, 또 앞으로 많이 향상이 될지 어려울지를 바로 알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보는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학업 성적 파악이 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만나면 바로 알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때로는 0 틀릴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에요. 머리는 무척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오히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 이유를 통해서 잘못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입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만날 때 가장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요. 머리가 나빠서도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대개 4가지의 문제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4가지는 교재, 진도, 양, 마지막으로 공부 습관인데요. 지금부터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지 않고 시중에 떠도는 정보나 누군가 추천한 이야기만 듣고 교재를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 실력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아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최고 난이도의 심화 교재를 선택해서 강제로 학습하도록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주로 수학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지만 고등이 되면 국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비문학이 어렵다는 정보를 듣고 기본 어휘나 용어도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난이도 경제 지문을 풀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교재를 선택하면 제대로 이해되는 건 없고 학습에 대한 괴로움과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죠. 이런 문제가 점차 쌓이면 학습을 포기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선행이 필요한 때가 있고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다만 수준과 상황에 맞지 않는 선행,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보다 중요한 건 현행입니다. 현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현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도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양은 많아지고 내용이 어려워지면 이러한 공백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선행 이전에 지난 과정에서 놓친 게 없는지, 현행 과정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게 우선이겠죠. 이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튼튼한 기초 만들 수 있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쌓이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양만 많이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학생인데 지나치게 적은 양만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을 주는 경우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학습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으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끝내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대충 학습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또 감당하지 못할 양이 반복적으로 쏟아지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해당 과목을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가령 우리 아이가 학원 다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 숙제가 밀리게 되는 건 학생의 문제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숙제를 밀려서 늘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생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학원은 활용을 해야지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게 되는 순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해결책은 무척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맞는 교재와 진도와 양을 찾아 이에 맞게 학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이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아이를 파악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학년 주요 과목 교과서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해 보세요. 우선 교과서의 활동 문제와 너무 어렵지 않은 자습서나 참고서의 문제를 풀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교과서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아이 공부에서 기준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학습에 구멍이 생긴 때가 언제였을지 시간을 되짚어 보고요.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구멍난 부분부터 채우면서 학습하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선행보다는 후행과 현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에요. 조금 더 현행을 보완할지 다음 단계가 어렵지 않도록 선행을 시킬지 고민해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 현행을 보완은 응용 심화 수준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겠어요. 빠르게 다음 과정을 원하는 성향의 아이라면 진도를 나가고요. 충분히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심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도를 나갈 때는 최소한 70% 이상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많은 학습 정보도 내 아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모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이에게 맞는 교재와 진도와 양을 찾는다면 아이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상위권들과 중상위, 하위권 학생들은 어디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해력이나 머리의 차이는 아닙니다. 공부 습관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그렇다면 공부 습관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열등생들은 어떤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상위권은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강요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갖춘 학생들이 많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특별한 핑계 대지 않고요, 묵묵히 스스로 학습합니다. 반면에 열등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공부를 시키면 갖은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답만 서둘러 찾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왜 이게 답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빠르게 정답만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맞은 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맞춘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또 틀린 것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답부터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학습법이 자리 잡게 되면 고민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답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답을 찾을 수 없게 돼요.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생각의 힘은 고민에서 나옵니다. 한 문제라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해 본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자, 적은 양이라도 스스로 고민해서 답을 찾는 학습은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가지 해결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공부 습관 이전에 생활 습관을 잡는 것입니다.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는 학생은 생활 습관도 잘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자고 주어진 과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부모와 약속한 부분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등 나름의 규칙을 정해 잘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아요. 저는 고등학생들도 공부 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잡아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각하지 말 것, 자신의 교재는 반드시 자신이 챙길 것, 과제를 수행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 것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습관을 잡아주다 보면요, 별다른 거 하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둘째는 질책보다 칭찬을 해주는 것인데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면 아이들은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지속되면 어차피 노력해도 결국엔 혼날 텐데 뭐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닦기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 싶으면 정확하게 몇 초 동안 어떤 동작으로 닦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 이상 세면대 앞에서 양치를 위해 서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과정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면 충분히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순간 이를 바른 방법으로 잘 닦는 것에 집착해서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혼을 내게 되면 습관으로 만들기가 많이 어려집니다. 반면에 별것 아닌 것이라도 칭찬해주면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하게 되고 그렇게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처음에는 완성도보다는 스스로 학습한 모습 자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충분한 훈련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른 학습 방법에 대해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로, 학생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아요. 빨리 많은 양을 보고 빠르게 진도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서 풀이식이나 정답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좋은 풀이식에 의존하고 답부터 보다 보면 순간은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고민해서 알아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한 문제를 두고 1시간씩 고민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모님들께서 애타는 마음에 정답을 나서서 말씀하시거나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좋지 못한 태도예요. 이해력이 다소 떨어지고 행동이 늦더라도 꾸준함을 갖추고 있다면 결국 앞서 나간 친구들 모두 따라잡아서 오히려 앞장서게 되는 경우를 볼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꾸준히 자신의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늦어 보여도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요. 이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의 생각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겠죠.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은 부쩍 자란 생각의 힘으로 어려운 공부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